컴포의 영화책.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최근작 미키 17, 미키 17입니다. 저는 미키 7이라는 원작을 봤었고요. 원작 소설을 지난번에 얘기한 적 있을 텐데, 미키 7을 보고 미키 17을 보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원작은 미키 7이 익스텐더블로 미키 8을 만나는 그런 설정이고요. 여기에는 17이 18을 만나게 되는, 거기서 영화상에서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줄거리는 대략 지구에서 이제 사채업자에 쫓기던 미키와 그의 친구 티모가 이제 외계로 다른 행성으로 이제 우주선을 타고 떠나는, 그 우주선은 얼음으로 된 그런 빙판의 어떤 행성이고요. 거기서 이제 그의 친구 티모는 우주선 조종사가 되고, 미키는 익스텐더블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.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해서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, 익스텐더블은 일종의 뭐라고 그러지? 마루타? 죽으면 그 프린팅 되는 기계를 통해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, 그러니까 그 프린팅 되는 거는 온갖 뭐 사체와 여러 가지 유기 물질을 안에 넣어 가지고 믹스를 해서 새로운 그 입력된 사람을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그 벽돌같이 생긴 일종의 메모리 카드에 이 사람의 행적이라든지 성격, 뭐 이런 경험치,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몸만 바꿔 낀다고 생각하면 되죠. 우리가 핸드폰 업데이트 할 때 메모리 백업 해놓고 그걸 그대로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다시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근데 사실 미키 7 원작에서 그의 친구는 사실 굉장히, 티모는 굉장한 능력치를 가진 운동선수였고, 뭐 이런 이 사채업에 쫓겨서 우주로 떠났다, 이거랑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. 어쨌든 우주에서 온갖 실험 대상이 되죠. 그 행성에서 과연 우주복 없이 숨을 쉴 수 있는지, 그래서 밖에 나가서 피를 토하며 죽기도 하고, 어떤 바이러스에 일부러 노출돼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하고, 그 다음에 어떤 위험한 임무 같은 것들은 다 이 미키가 하게 되죠. 그래서 죽고 17번을 죽어서 이제 17번째 죽음이 어느 빙하의 계곡으로 떨어졌는데, 죽었는 줄 알고 티모는 돌아가서 보고를 하고, 그래서 18이 생겼는데 17이 그 안에서 그 행성의 괴물들이 있습니다. 크리퍼라는 괴물, 그 공벌레 같이 생긴 애들인데, 걔네들이 얘를 잡아먹지 않고 이렇게 구해주죠. 그러면서 17과 18이 서로 공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뭐 그의 여자친구와 그 다음에 그 우주선을 지휘하고 있는 지도자, 뭐 이런 정치적 뭐 이런 그 뭐라 하죠? 봉준호 감독에 항상 들어가 있는 난동? 그런 그런 장면들이 이제 막 펼쳐지는 그런 얘기입니다. 사실
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얘기가 있죠. 원작 소설에도 그렇지만 과연 원작 소설에는 그 테세우스의 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배를 끊임없이 수리해서 막 부속품을 바꾸고 뭐 부분을 바꿨는데, 그럼 이 배는 과연 예전에 그 배와 똑같은 배라고 할 수 있는가? 그럼 그 부품을 떼다가 다른 배를 만들면 이 배는 원래 그 배인가? 뭐 이런 테세우스 배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미키도 과연 육체만 바꾼 이 미키는 원래 그 미키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가? 그 데이터와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백업돼서 나오지만,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기억만 백업이 되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. 과거의 어떤 행적들도. 그런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한 물음인데, 결국 그동안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죠. 뭐 미키 4는 어떤 성격이었고 미키 5는 어떻고 이랬는데, 17과 18이 서로 만나게 되다 보니 전혀 다른 성격의 미키 17은 되게 소심하고 약간 나약한 그런 캐릭터라면 18은 굉장히 과격하고 직선적이고 왜 그렇게 당하면 사냐 이러면서 약간 혁명적인 그런 캐릭터죠. 미키 17과 18은 전혀 다른 캐릭터로 등장해서 우리가 흔히 뭐 가시나무라는 노래에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, 그래, 일종의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캐릭터가 등장해서 나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마치 혁명가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영화의 대사에서도 보면 뭐 17이 내가 만약 18이었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. 그런 것처럼 서로 나의 존재의 어떤 다른 모습이 또 다른 나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. 하지만 그렇게 좀 두 사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진 않지만, 네. 그래서 영화가 좀 나와 그리고 육체와 영혼, 네. 이 껍데기와 그리고 이 백업된 데이터, 그리고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,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접근을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, 네,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영화는 주로 정치적인 부분이나 그 우주선에서의 그 독재자와 그리고 미키라는 존재가 계속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해야 되는 그 노동자로서의 어떤 계급적인 부분이 나오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끊임없이 질문하죠. 미키, 너는 죽을 때 느낌이 어때? 죽는 건 어떤 거야? 라고 계속적으로 물어봅니다. 하지만 미키도 아무리 다시 재생된다고 하지만 죽음 자체가 공포고 두려움인 거죠.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은 다 있는데, 이걸 마치 재생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, 그런 얘기들도 담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여기 정치적인 해석 부분도 있죠. 뭐 트럼프라든지 아니면 뭐 그 안에 막 이런 부분이 막 계속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보면 약간 현실 정치의 어떤 독재자들의 모습들을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크리퍼라는 그 일종의 원주민, 원주민 생명체죠. 크리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, 영화에서는 이 새끼 크리퍼를 잡아서 그래서 뭐 크리퍼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대항을 한다 이런 스토리지만,
사실 책에서는 실제로 인간들을 공격합니다. 영화에서는 굉장히 귀엽게 그렇게 묘사가 돼 있는데, 약간 책에서는 그 우주선의 쇠나 이런 철을 먹는 약간 그런 생명체로 나옵니다. 근데 책에서도 약간 이 미키와 대화를 하는, 어떤 통신망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,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. 그 미키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장면이 저는 인상 깊었는데, 너가 본질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들도 수없이 많은 그 재생산, 뭐 복제품 아니면 그런 자식들 생산해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, 그래서 미키를 풀어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인가 하는 좀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책을 읽을 때 약간 미키 세븐이 그 크리퍼라는 동물체들이 일종의 그냥 그 행성의 원주민으로만 보이진 않고, 그 인간의 어떤 좀 본질을 찾는, 뭐 약간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런 느낌의 뭔가 이야기도 좀 각색으로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좀 생각도 했습니다. 그래서 영화에서는 너무 그 책과 뭐 다른 부분이 되게 많지만, 그래도 좀 각색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인간의 근원적인 뭐 육체와 영혼, 아니면 뭐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되면서, 인간의 근원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, 그 다음에 태어남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,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책을 보고 나서 사실 책 자체가 그렇게 막 임팩트가 있거나 재밌거나, 이 설정 자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술술 읽히긴 하는데, 책이 그렇게 막 대단한 어떤 재미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약간 그냥 평범한데 SF 소설의 어떤 좀 평범한 정도다, 이 정도 받고, 그래서 영화로 하면 각색으로 봉준호 감독은 어떤 각색들 통해서 다르게 보여줄까, 이런 게 되게 기대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, 근데 크게 그렇게 저는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, 미키 17과 18의 어떤 얘기가 조금 더 끌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왜냐면 17과 18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, 책에서 미키 7과 8은 그렇게 다르다고 좀 볼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다름의 어떤 성격들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흥미진진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. 그리고 크리퍼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, 이게 굉장히 약간 자신의 생명체를 구하는 정도에서 끝이 났지만, 뭔가 그들의 행성에 있는 생명체들과의 어떤 관계, 왜냐하면 책에서 맨 마지막에 폭탄을 들고 저기 가서 자폭을 하라고 그 선장이 명령을 내리지만, 얘는 폭탄을 풀고 그 생명체와 일종의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더 아쉽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보는 데는 굉장히 뭐 무난하게,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냥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인데, 책을 보고 봤더니 조금 더 아쉽다, 뭐 이런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 설정 자체의 특이함이라든지 익스텐더블에 대한 어떤 얘기들은 좀 있지만, 이걸 공각기동대의 어떤 육신과 어떤 영혼, 육체와 내 안의 어떤 기억들, 결국은 공각기동대도 그런 기억들이 모여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.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기억과 추억으로, 과거의 어떤 기억과 추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, 이렇게 봤을 때
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들이 공각기동대에서 조작이 된다면 이 사람은 과연 나라고 할 수 있는가?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얘기들이 있다고 보는데, 예. 미키도 약간 마찬가지인 거죠. 기억이나 그 메모리 된 것들은 다 경험치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데 육체만 바뀐다고 해서 이게 과연 나라고 할 수 있는가? 그래서 아까 그 테세우스의 배라는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과연 그 부품을 짜집게 해서 만든 배가 원래의 배라고 과연 할 수 있는가? 이런 본질에 대한 질문이 가능한 약간 그런 철학적인 담론들이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았다, 영화에서는. 그렇다고 책이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지점은 확실히 있지만 조금 더 아쉬웠다, 미키 17은.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. 요 정도. 배우 연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았고, 전체적으로 우주선은 이거 SF라는 느낌은 사실 크게 들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행성이나 뭐 우주선 안에서의 어떤 장면들이 나오고 막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뭐 이런 장면이 별로 없기 때문에,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약간 칙칙한 그런 분위기로 이 우주선 내부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점들도 조금 너무 어둡고 좀 칙칙한 느낌. 그리고 초반에 그 나레이션 하는 장면이 꽤 길게 나오는데, 이제 저는 책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걸 저렇게까지 앞부분에서 설명을 해줄 이유가 있나?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그걸 나레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, 그래서 저 부분이 굳이 저렇게 길게 들어갈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, 그 다음에 배우 패티슨 그 남자 배우의 연기는 굉장히 17과 18의 연기가 대조적이어서 굉장히 좋았는데, 초반에 그 찌질하고 약간 그런 17의 연기와 목소리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과하게 들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너무 약간 그 무능력하고 약간 찌질한 그런 목소리와 이런 것들이 약간 거북하게 좀 들리는 점들이 있었다. 네, 미키 17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. 안녕.